안녕하십니까. 구형식의 취재 수첩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 대장동 사업 50억 클럽 사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영 씨를 변론했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서는 포르쉐 렌터카 비용을 제공을 받았고요. 대장동 사업에서는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라더기현 회장의 자문을 맡아서 6,600만 원을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그 명성이 아주 높았는데요. 이런 의혹들과 사실이 드러나면서 왜 안 낀 데가 없네? 너무 많이 헤쳐 드신 거 아닌가? 이런 또 비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의 박영수 특검을 탐구해보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을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채널을 저희 유튜브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영수 특검을 좀 아는 김대근 시선 RDI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오마이 TV 구독자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저기 건설 시행업 하면서 바쁘실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들을 많이 듣고 하는 모양이시죠? 예,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박영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뭐 고향도 전남 여수시고 아주 보니까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자수성가한 네. 예, 건설 시행 사업가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고생 많이 하고 예. 살았습니다. 지난번 그 KBS 시사 직격에 네. 그 출연한 걸 잘 봤습니다. 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사실 직접 그 사건을 취재도 했습니다만은 검사와 스폰서 사건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부산 건설업자였는데요. 네. 그 검사와 스폰서를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어요. 네. 예. 혹시 그 뭐 검사와 스폰서 그 관련 내용은 예전에 있었는데 뭐 한 1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네. 기억을 혹시 하시나요? 조금 하고요. 예. 뭐 관행적으로 예. 그런 거는 대략 제가 알고. 보고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예, 체험하셨죠? 예, 제가 직접 겪었죠. 예, 검사 스폰서가 뭔지.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네.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보고 듣고 하셨던 것을요. 박영수 특검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네, 2010년 초경에 예. 누구의 소개로 예. 만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법무법인 산호를 박영수 특검이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만났고 그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자문료를 좀 도와줘라. 처음에 이제 지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예. 그래서 월 300만 원씩 그때부터 해서 2011년까지 계속 자문료 월 300만 원씩 지불했죠. 예. 예.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 그 박영수 특검을 소개해 준 분이라고 하는 게 누구였죠? 예. 그 분양을 제가 하기 위해서 예. 이제 만났던 뭐 좀 재력가죠. 예. 무슨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으셨나요? 그분이 소개해 준 분이? 중공공기관으로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예. 뭐 그분이 뭐 건설업계나 기업 쪽에 있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공공기관에 예. 해당하는 기관의 예.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박용수 특검이 그 건물 김 대표님이 세우는 그 건물에 주상복합 건물 그 상냥식 때 참석을 했다고 네. 하는데요. 네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직접 그때 찍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술을 따르고 있죠. 네. 예, 상냥식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게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쪽, 저 무릎을 꿇고 있는 분이 바로 박영수 특검이고요.
지금 저게 바로 이제 그 우리 김 대표님께서 시행하시는 바로 세움 세 번째 네. 쓰리 신축공사 상냥식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 또 같이 찍은 사진이 있죠. 네. 예, 기념 사진처럼 네. 이제 커팅. 예, 네. 예.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저기 그 정중앙에 김대근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오른쪽으로 그 옆에에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네요. 박영수 특검. 예, 딱 있네요 저기에. 네. 근데 이렇게 상냥식에 참석하면은 혹시 뭐 교통비라도 줍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식사 대접하고 예. 그 정도. 이제 지인들이 예. 찾아주고 지인들이 참석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자리죠. 예. 예. 아니 저는 혹시라도 예. 박영수 특검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예. 상냥식에 참석하시면 예. 그래도 또 거마비 일명 거마비 교통비라도 또 주지 자문- 않을까. 자문료를 뭐 매달 300만 원씩 줬고요. 술을 뭐 사달라는 대로 많이 사줬습니다. 저기 박영수 특검하고는 술자리도 많이 했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초부터 만나서 술자리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저희가 소송은 2011년 5월부터 진행했기 때문에요. 그 전부터 예. 자리를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제가 무슨 뭐 도움을 받을 일이 그렇게 없죠. 예. 예, 그냥 해준 거죠. 박영수 특검은 좀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편인가요? 예. 주로 그러면은 뭐 양주 폭탄주입니까? 아니면은 뭐 폭탄주. 양주 스트레이트입니까? 뭐 마다 않고 다 막 잘 먹습니다. 예. 그럼 주로 이제 뭐 술자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식당에서 술을 먹나요? 아니면은 뭐 2차로 또 룸살롱에 가서 뭐 술을 먹고 네, 식당에서 먹고 룸사롱 가죠. 식당에서 먹고 예. 1차하고 예. 2차는 룸살롱에 가서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여성 접대부도 나오고 했겠네요. 예. 예. 뭐 특별히 그 박영수 특검하고의 이렇게 술자리에서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많이 있는데요. 예. 뭐 일반인들이 이제 잘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런 좀 삼류로 놀죠. 예, 술 문화가. 저희가 그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검사들의 술자리 문화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비슷하게 있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게 보통 그 강남의 유흥업계에서는 검사 그리고 의사 그리고 뭐 이런 판사 뭐 이런 예. 그 고소득 전문직의 손님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하도 험하게 논다고 해서 예. 아마 김 대표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박영수 특검하고 그러면 이제 공식 자문 변호사 계약을 한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자문 변호사라고 하는 게 뭐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고 예. 그냥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거죠. 네. 예. 쉽게 얘기해서 사건이 없을 때도 대형 네. 로펌에 대기업들이 왜 대형 로펌에 자문료를 주고 하냐면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대형 로펌에 돈이 있어도 가서 선임을 못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기업들이 이미 거기에 선임료를 주고 있어요. 그럼 쌍방 대리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 싸우지도 못해요. 그 로펌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소송하면서 직접 겪었습니다. 예, 제가 김현장도 찾아가고 했었어요. 김현장도 갔었나요? 그럼요. 김현장에 저는 대표 변호사 김영무 대표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직접. 직접 뵀어요. 예. 예,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예. 저는 굉장히 그때부터 놀랬죠. 예. 그러면 김현장도 그러면 나중에 물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수임을 안 했던 건가요? 예, 안 했어요. 그때 이제 박영수가 지금 얘기는 제가 박영수가 사임하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변호인을 찾다가 김현장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에 대한 부담감. 왜냐하면 네. 자기네들이 이미 대기업들을 자문하고 있거나 네네. 또 센 사건들을 수임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꺼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네. 아까 그 자문 변호사로 이제 월 한 300만 원의 자문료를 주셨다고 했는데 네, 박영수 네. 특검한테 네. 이게 뭐 300만 원 정도면은 뭐 고검장 출신 정도 정관들한테 주는 일반적인 그 자문료 당시에 수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네.
물론 좀 많이 주면 뭐 500만 원까지도 준다고는 합니다만. 네, 네. 예. 그럼 뭐 어떤 뭐 자문을 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험료죠. 보험료. 예, 대기업이 예. 대형 로펌에 자문료를 주는 이유도 예. 보험료거든요. 예. 예,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어. 전혀 없었고 박영수가 이걸 해달라. 네. 예, 이제 개업을 해니까 산호라는 법무법인에 개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많아야 되니까 지출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한 것이죠. 아, 그러면은 보험 들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뭐 큰 역할을 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김 대표님 뭐 알아서 그냥 뭐 자문 계약을 한 거라기보다는 먼저 박영수 특검이 내가 법무법인 산호라고 하는 걸 하니까 네, 네. 좀 해달라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을 한 셈이네요. 네. 예. 당시에는 제가 뭐 전혀 부탁할 일이 없었어요. 소송하기 전이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두산중공업과 소송전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그 사진에서 봤던 예. 시선 바로 세움, 예. 예. 예, 그 3차에 예, 예. 관련해 가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사로 선임이 됐죠. 네. 예. 저희가 한번 그 뭐 박영수 전 특검이 쓴 의견서, 네. 검찰에서 쓴 의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2011년 7월 4일로 돼 있고요. 네. 법무법인 산호 담당 변호사 박영수라고 해서 직인도 찍혀져 있습니다. 도장도 변호사 박영수. 예. 예, 명확하게 찍혀져 있네요. 네. 이 의견서를 받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가 되겠고요. 네. 예. 박영수 특검이 어쨌든 간에 요것과 관련돼서 분명히 변호사로 선임이 됐긴 했네요. 그러면 얼마를 주고 선임한 건가요? 자문료를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예. 저 당시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은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고 네, 보통의 정관한테 줄 수 있는 거의 최저선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예. 그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자문료로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된 상태였으니까요. 아, 미리. 미리.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많이 달라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였고. 예. 어쨌든 그거는 매달 주는 거였죠. 예, 매달 줬죠. 자문료는. 예, 예. 매달 300만 원씩. 예, 예. 근데 그때 뭐 혹시 승소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선임 계약서를 쓰면 네. 성공 보수를 보통 약정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때도 뭐 성공 보수 같은 걸 약정을 했나요? 그 당시에는 안 하고 예. 뭐 50억, 100억 정도 구두로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얼마예요? 50억, 100억 정도. 5억 10억이 아니고 50억 100억의 예. 성공 보수를 약정을 했다고요? 약정한 건 아니고 구두로요. 구두로. 예, 예. 구두 약정도 약정이지만 예.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딸이 상가에 장사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상가를 하나를 주라. 그래서 제가 알겠다. 얘기했었죠. 원래 저기 그 박영수 특검 그 딸내미 그러니까는 예. 화천대유에 입사를 예, 했던 예, 바로 예. 그 딸내미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 그 딸내미 원래 그 카페도 운영하고 했다는데 커피숍인가?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예. 카페 하다가 이제 예. 화천대유에 입사했다 예, 이거였는데 예. 여기서도 딸을 예. 생각해서 예. 그 그랬어요. 상가를 하나 분양을 예. 해달라고 예. 부탁을 한 거였군요. 딸을 되게 이뻐했어요. 예. 딸을 예. 딸이 좀 뭐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나요? 뭐 그래서 그렇게 챙기는 건가? 모르겠어요. 살겹게 잘 따른 것 같아요. 아빠를 아들보다. 예. 아들보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 챙겼다. 예. 근데 아까 성공 보수를 뭐 50억, 100억 구두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김대근 대표께서 박영수 특검한테 이거 제가 이기면 형님한테 성공 보수로 뭐 50억 또는 한 100억 보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보통 지금도 뭐 50억 클럽이 있지만요. 예. 그 당시에 큰 사건들도 보통 50억 정도 불렀어요. 큰 사건. 그게 통상 그랬습니다. 예. 통상. 예. 야, 저는 사실은 그게 예. 좀 체감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 귀가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예. 뭐 5억, 10억 정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0억, 100억이네요. 네. 역시 정관들의 성공 보수는 또 확실히 다르고 네. 대기업과의 소송전에서도 주는 성공 보수는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분명히 이 정관 예우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예.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예. 박영수 특검이 이제 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검찰에 의견서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박영수 특검이 갑자기 변호사를 사임했다고 해요. 예. 그 이유는 뭔가요? 저도 굉장히 그 당시에 당황스러웠고 황당했었죠. 예. 아니 자기 후배들이 무시 못할 후배들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달라, 네네. 예, 중립을 지켜달라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한 두세 번을 들었죠. 술자리에서도 하고 두세 번. 맨정신에도 듣고. 네. 예. 그 결국에는 손을 뗐어요. 어. 예. 근데 그 무시 못할 후배 예. 그 얘기를 어쨌든 두세 번 정도 했다는 네. 들었다는 건데요. 네. 그 누구로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무시 못할 후배들이 당시에 소송 당사자가 두산중공업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 검사 출신들의 후배가 있었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저희 건물을 우병우 펀드가 강탈해 갔습니다. 그 그래서 우병우. 그 유명한 우병우가 또 우리 사건에 개입이 돼서 그렇게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병우인지 그거는 제가 뭐 단어는 못하지만 둘 중에 하나 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예, 그 사람들 그자들일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병우라고 하면은 뭐 아주 유명하죠. 박근혜 네. 정부 민정수석을 네, 했던 네, 네. 심지어는 우병우 라인이 있었을 정도로. 네, 네. 예. 그러니까는 지금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었을 때 윤석열 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때도 우병우 라인이 있었죠. 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검찰을 컨트롤한 건데 네. 우병우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보면은 김 대표님하고는 어쨌든 그 자문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예. 그리고 그 건물 공사 상냥식에도 참석해서 네. 수를 따라서 올릴 정도의 사이였는데, 네. 그리고 또 어쨌든간에 변호사로 선임을 됐잖아요. 네. 네. 근데도 예를 들어서 그만뒀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긴 있는 거죠. 아, 분명하죠. 예. 그리고 상식으로도 도저히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였고 제가 당시에 그냥 사건 저희 소송 되기 전에 진행되기 전에도 만나고 뭐 식사하고 술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의지를 했어요. 믿었고. 예. 왜? 그 당시에 중수부장 하고 소송이 이제 되니까 많이 믿었죠. 그리고 검찰 라인에 형사 고소를 했고 그러면 당시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두산 놈들 못 뺏어가 이걸 어떻게 뺏어가 뭐 말도 안 되는 놈들이 하지 나 절대 못 뺏어가 되거나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진행을 하다가 사임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상식 밖이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제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소송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둔다는 게 그리고 그 이제 박영수 특검이 그 KBS 시사직격에다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네. 본인이 그만둔 거는 네. 김대근 대표가 변호인들을 교체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교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아, 그게 아니요.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전혀 아니고요. 그 얘기 한 다음에 제가 교체를 했지 하려고 찾았지 안 해준다니까. 안 그래 해준다니까. 예 그래서 찾은 것이지. 예. 예. 그리고 결국에는 형사고소도 그 박영수 모르게 거기 있던 변호사가 저를 도와줘요. 그 친구도 얘기를 합니다. 아 형님 도와줄래다가 내가 들켜갖고 혼났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시에 그 제가 박영수 특검을 알기 전에 박영수를 알았던 지인들조차도 저한테 욕을 해요. 박영수 욕을. 이거는 법률가를 떠나서 사람 도의적으로 이건 사람 사는 법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소송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박영수 특검이 네. 그리고 또 구두로 성공 보수를 50억, 100억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가 하더라도 네. 당연히 김 대표님하고 2년 뭐 등등 또 그 송공 보수에 대한 약속, 구두 약속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예. 그 소송을 어쨌든 이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싶거든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검찰 라인에서 후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어떤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죠, 저는. 그런데 중간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예. 예를 들어 성공보수 50억, 100억 이상의 어떤 뭐 그렇죠. 이득이 있었던지, 예. 아니면은 뭐 돈보다 또 아니면 정말 검찰은 뭐 하나의 적이니까 그런 후배들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그렇게 두 가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두산 중공업 쪽에 그 변호사들 중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었나요? 당시에 그들은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변호사 선임을 했을 텐데요. 제가 그 확인을 정확히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알기로는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그냥 몰래 변론을 했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한 것 같고 네. 왜 그러냐면 박영수라는 인물이 변호인인데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저쪽에 붙어 변호인을 해야 되는데 그다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해야 될 상황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어쨌든 두산 중공업과의 소송전은 뭐 박영수 특검이 중간에 사임하기도 했고 결국 이제 계속 패배를 해서 대법원 확정까지 됐는데 결국 그래서 그 시선 바로 세움 3차에 대한 그 소유권을 뺏겼잖아요.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얘기를 잠깐만 이제 해보면 네. 그게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강남 핵심 상권인 신분당선, 예. 네, 강남역, 예, 그 위치 대로변에서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논현역 예, 그 거기. 근처에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신논현역 교보타워, 예, 교보타워. 거기에서 뭐 100m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도 뭐 저기 그 강남을 뭐 가본 적이 많이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는 어마어마한 상권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일찍 어쨌든 간에 매입을 하신 모양이죠. 예. 그 9호선 라인이 확정되기 전에, 예. 그러면은 그게 몇 제가 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 2007년부터 땅을 매입하려고 그랬습니다. 아, 2007년부터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8년 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평당 얼마를 주고 매입하셨나요? 1억 5천 정도. 1억 5천. 예. 와. 근데 지금은 평당 얼마나 갑니까? 뭐 5억 가까이 갈 겁니다. 5억. 4억은 넘고요. 5억. 뭐 그 그러면은- 근처에가 뭐 7억 7천에 팔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건물에 그러니까 시세는 얼마나 정도 되나요? 지금 다 이제 완성된 걸로 치면 지금 4천억 이상입니다. 4천억 이상. 예. 거기가 이제 한 평수가 원래 그 매입한 땅의 평수는 한 650평 정도 되죠? 예, 656평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평당 1억 5천에 사서 지금 예. 4천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두산중공업에 빼앗겼어요. 예. 그리고 그 소송전에 변론을 맡았던 박영수 특검은 중간에 사임을 했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졌는데 그게 이제 뭐 누구의 영향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결자 해지라고 봅니다. 예, 처음에 매듭을 박영수 특검이 잘 마무리만 아니 그냥 법대로만 제가 무슨 뭐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하자가 많았던 강탈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 사건을 제가 지금 계속 뭐 소송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대로만 갔다면 저는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예, 법리적으로든 예. 증거도 뭐 지금 더 명확하지만 당시에도 패소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했으면 되거든요. 예, 진행했으면 되는데 안 한 것이죠. 박영수 특검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른 변호사들이 어쨌든 이 사건을 했잖아요. 네. 근데도 어쨌든 간에 졌단 말이죠. 그 형사 사건은 그 뒤로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민사만 계속 하신 예, 건가요? 민사만 했고요. 형사 사건은 그 뒤로 해봤자
안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뒤는 안 하고 2014년에 하고 2018년에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얘기는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에서 손을 뗐기 예. 때문에 예, 검찰은 컨트롤할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아, 오히려 뭐 더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서 이제 저를 몰래 이제 도와주고 예. 예, 했던 변호사가 있었죠. 예. 그 친구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 예. 그 얘기는 이따가 또 한번 예. 저희가 녹음 파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근데 김 대표님은 계속해서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 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지금 4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네. 건물을 강탈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네, 네. 예. 요 얘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아까 우병우 펀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2011년에 이렇게 소송을 하다가 예. 계속 진행을 하다가 공매가 이제 진행이 되다가 13년 12월에 우병우 가족회사 정강이 정강. 예, 이 펀드를 만듭니다. 거기에 두산중공업하고 이 정강하고 또 하나의 키스톤이라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보증순 키스톤. 예, 이거 하고 세 개가 들어옵니다. 세 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병우 정강이 10% 지분을 받는데 대장동 사건하고 똑같이 보통주를 받습니다. 보통주. 나머지는 들러리죠. 이 군인공제하고 키스톤은 들러리입니다. 우선주. 예. 그러면 10%가 다 장악하는 이 펀드의 실질 소유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등기가 10번씩 각하된 등기가 결국 구청에서 저희 집합 건물 토지대장의 명의가 빠져버립니다. 그걸 제가 구청에 7번 했어요. 정보 공개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판단해줘라. 이게 왜 우리 이름이 빠졌냐. 7번 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저희 명의가 빠진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황당한 정말 국민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기 집 순서, 집 문서의 순서가 제가 언제 집을 샀으면 예를 들어 이제 구 선생님이 집에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샀으면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그 정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유자였다는. 네, 그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게 등기부등본. 네, 네, 그 자체가 저희 사건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법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서초구청이 제일 문제고 네. 그 다음에 이 등기했던 법원. 네. 네,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예. 근데 그거를 삭제할 수 있나요? 정말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 기자 생활 예, 26년이 예. 넘어가는데 예. 등기부등본의 소유 기록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건 처음 예, 들어보는데요. 토지대장하고 예. 구청의 토지대장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예. 저희 명의가 완전히 삭제돼요. 어느 순간. 그게 13년경. 아니 14년. 원래 그 땅을 매입을 저희가 시선 했죠. 바로 세운 네네. 명의로 하셨고 네네. 그리고 단도 등기도 그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이제 매입하셨을 때는 그 등기가 그대로 그 등록이 됐는지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돼 있죠. 그러면 더더군다나 더 사실은 그 맞- 삭제된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굉장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우병우 펀드는 얼마의 수익을 얻었을까요? 추정을 해보자면 10%의 지분이었다고 한다면 1,680억 원의 매매를 했는데요. 예. 당시 저희가 2011년 5월에 감정 평가한 게 2,630억이 됐습니다. 그럼 1,000억의 차이로 이 다운이 된 거죠. 가격이. 그 순간 저희 건물을 1,680억에 매입하는 순간 1,000억 원의 이익을 이미 챙기고 간 것입니다. 예, 본인들은 공매도 그 신탁사에서 공매를 몇 차례 그냥 인위적으로 해버려서 10%, 20%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1,000억을 다운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순간 1,000억을 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80억에 매매를 하고 몇 년
2014년도에 등기가 되고 그 등기가 그다음에 19년에 다시 파는데 2,040억에 팔아서 한 300억. 그리고 작년에 또 팝니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때 3,080억에 매매를 했으니까 1,400억 정도의 지금 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우병우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몇 프로 그 당시에 지분 그 10%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돼서 이거를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조사 안 하고 있고 당시에도 조사 안 했고요. 예. 두산도 마찬가지로 조사 안 했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기 선배들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직무유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제가 실제로 너무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검찰에. 예, 고소하면 고소장 찾아가라 그랬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흥미로운 게 예. 이런 거대 부동산 사건에서 두 명의 검찰직 고위 간부들이 전직 간부들이 연루됐다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건도 아니고 네, 이 이익을 다투는 이 맞습니다. 부동산 사업에서 박영수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우병우라고 하는 분, 이 검찰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네, 칼잡이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이전 투구의 부동산 사업에 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정관들의 어떤 실체 이런 네. 것들을 사실은 좀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뭐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서 재심을 청구해서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11년도에 그 대출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신용공여 대출 약정서에 의해서 대출을 하나은행이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우리은행하고 11년도에. 이게 다 대장동 사업에 예. 등장하는 은행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 사건하고 그 지금 대장동에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은행들이 다 공통됩니다. 아주 뭐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11년 5월 30일 날 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그거를 저는 당시에 수수료를 11억을 미리 냈어요. 선불로 미리 냈어요. 근데 다음 날 두산중공업한테 이 채권을 대출 채권을 바로 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걸 가지고 3일 후에 공매가 진행돼 버렸어요. 당시에 소송할 때는 이걸 제가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면 하나은행이 통장 도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몰랐어요. 저희한테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채무 불이행됐다 이거로만 소송을 했어요. 저희는 아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거를 이제 다퉈왔는데 지금의 재심의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당시에 채무 불이행이 안 됐다. 전에 재판의 판결문에 보면 그러니까 대출금을 받았다. 네, 이건 그래서 거죠? 예, 채무가 다 변제됐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전에 재판은 저희가 채무 불이행 됐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다 판단이 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등기를 해서 분양 못하게 하고 그래서 신탁이 종료됐고 무효됐고 이 부분 또 세 번째는 등기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증거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증거 조사를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예, 예. 뭐 1심 재판부는 재심 1심 재판부는 네네. 뭐 증거가 방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예, 법정에서 1심 재판부 판사님은 재심을 열고 변론에 들어갑니다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의 그 냈던 증거들이 충분하고 방대하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변론기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판결 선고할 때 전에 사건에서 판단된 게 지금 1심, 2심, 2심에서 똑같이 판단됐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2심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2심으로 이송하겠다. 예, 기각시킨 게 아닙니다. 저희
이 재심에 대해서 예. 그렇게 2심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2심에서부터는 또 기각이 됩니다. 2심 판사는 또 제가 잠깐만 에피소드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그때 기자분들도 방청석에 다 있었습니다. 예. 가서 직접 들었는데 그 변론기일의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무효의 공매고 이렇게 해서 강탈을 당하셨고 예, 저희가 참 열심히 잘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저의 조부께서 지금 국립묘지 계세요. 6.25 때 돌아가셔갖고 예,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저는 국가를 인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강탈당했다. 이것도 봐주십시오 하고 제가 의견을 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걸 내서 판사가 네 조부께서 국립현충원에 계신다는 것도 저희가 봤고 예, 이 부분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있던 방청객으로 있던 기자분들이 다 나와서 저랑 예 호프 마셨죠. 잘 될 거라고. 네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판사가 법률 뭐 잘하겠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뭐 이런 얘기 개인적인 조부 얘기 국립현충원까지 얘기하시니까 참 대표님의 억울함을 이제 좀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굉장히 저희는 고무적으로 판결을 기다렸었죠. 근데 그냥 선고 때는 기각시키죠. 그게 또 여기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 판사가 전에 어떤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박상옥이라고 있어요 대법관. 박상욱. 예, 옥. 예. 대법관. 그 양반은 또 법무법 박종철 사건에 네,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던 그 네, 검사 그렇습니다. 출신을 맞습니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박상옥 대법관이 또 산호의 박영수의 아주 절친 동생이에요. 이 양반이 2년 동안 또 대법에 있던 형사 사건을 제가 이제 18년 19년에 고소한 그 형사 사건을 퇴임 일주일 전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등법원의 판사는 이 양반의 그런 거를 뭐 이제 좋게 변호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박상옥 대법관이 그걸 기각시키고 그 자료를 상대편에서 이 법원에 냅니다. 참고하라고. 그리고 기각돼 버렸어요. 예. 그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박상욱 대법관은 박종철 사건이 있었을 때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말석 검사로서 수사를 했던 검사 출신 대법관입니다. 네. 예.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한 번 더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네. 박영수 특검이 2010년경에 김만배를 소개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은 답변서에서 자기는 김만배를 소개시켜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했던데요. 뭐 명확한 거짓말이죠. 제가 그러면 김만배를 알고서 그걸 만났다는 건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에 있던 당시에 있던 그 뭐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저기 박영수를 만나기 전에 김만배를 만날 수도 뭐 알지도 못했고요. 예 그야 뭐 그러면 검사 출신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지금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기억이 안 난다. 뭐 자기가 소개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거는 좀 피해 가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누가 왜 소개시켜 준 거예요? 김만배를. 김만배는 매일 왔어요. 거기에 산호에 출근을 했어요. 산호에.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영수하고 그렇게 가깝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박영수의 뭐 심부름을 하고 뭐 이런 정도였지 박영수랑 같은 레벨을 할 수가 없는 친구였죠. 김만배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꼬봉? 그렇죠. 그런 적이고 매일 왔어요. 뭐 둘이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아무튼 매일 왔어요. 매일.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신 건가요? 저도 그때는 소송할 때 매일 갔어요. 소송 소송 전에는 갈 일이 없으니까 안 갔어요. 그냥 그때 박영수가 밥 먹자 술 먹자. 예. 그러면 가서 밥값 내주고 술값 내주고 했고 소송이 되니까 뭐 매일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세 명이서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신 건가요? 많죠. 그러니까 김만배, 박영수 특검.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김 김만배는 많이 끼지는 못하고 대표님. 예. 많이 안 먹고 박영수라 저랑 많이 먹었죠.
그 법조 기자였을 텐데 그때 예. 예? 김만배는 예. 그때 김만배의 첫 인상을 어땠나요? 우리 김 대표님 볼 때? 아 저는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예. 왜요? 근데 뭐, 이제 뭐 자기 고생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대해서 당시에 뭐 시행을 하다가 자기가 망했다. 돈이 없다. 예. 아 그때도 이미 시행을 해서 망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참,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자가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돈이 없다. 어, 예. 그래서 용돈 달라고 해서 제가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어. 100만 원, 200만 원. 예. 용돈도 주고요. 그럼 김만배가 김 대표님을 도와준 게 있어요? 도와준 거 전혀 없죠. 저를 돕기 위해서 판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네. 로비를 해보겠다. 해서 돈을 달라. 그런데 저는 그게 당시에 지금이나 좀 알지만 당시에 소송이라고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런 거. 소송이라는 걸요. 뭐 그런 큰 소송. 그런데 판사 로비를 한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길래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예. 그래서 믿지는 않고 박영수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김만배가 돈을 달래는데 네. 이렇게 한다고 돈을 달래는데 이거 줘도 되냐고. 네. 그랬더니 박영수가 거기 좀 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걸 도와준 거예요. 예, 저는 근데- 김만배를 많이 안 믿었어요. 근데 박영수 특검은 뭐 김 대표한테 김만배를 도와줘라. 그래서 네. 뭐 용돈을 좀 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셨던데요. 당연히 다 부인하겠죠. 예. 그럼 술도 안 먹었다고 부인하겠네요, 이제. 더 물어봐 주십시오. 김만배가 도와준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한 총 4천만 원 정도 네, 건넸다고 그랬는데 예. 주로 이걸 어디서 건넸나요? 저 산호 앞에 커피숍이 있어요. 아, 커피숍에서? 예, 1층 커피숍. 그다음에 그 뭐 이제 봉투 같은 데 담아 가지고 예, 편지 봉투 뭐 그래서 줬죠. 5만 원권 예. 현금으로 다. 예. 그래도 한 1,000만 원씩 주셨으면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약간 좀 두툼한 이 정도로 두툼한 편일 것 같은데요. 예. 그 500만 원씩 하나씩 들어가죠. 예. 봉투에. 예. 그럼 뭐 2개 하면 1,000만 원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일종의 로비의 대가로 로비하는 자금으로 4천만 원 김만배한테 주고 그다음에 용돈으로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줬다는 거죠. 예. 근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돈만 버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김만배한테 똑같이 박영수한테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건 사람들로 할 행위가 아니다. 저는 이게 19년인가요? 대장동이 터진 게 예.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힘들어서 김만배한테 전에 돈 좀 내가 준 거를 좀 돌려줘라. 반이라도 2천만이라도 줘라. 그랬더니 언제 돈 빌려줬냐 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쌩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빌려다오. 예, 내가 갚을게. 예, 이랬죠. 그래서 700만 원이 예. 돌아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부가. 그게 저는 또 화가 나는 게 그 당시에는 지가 월급쟁이라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대장동 거 몰랐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대장동 그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대장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알고 나서 김만배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고. 그 제가 하천대에도 전화했어요. 내가 김대근이라는 사람인데 김만배 좀 내가 만나야 되니까 꼭 좀 연락 좀 하게 해주라. 뭐 전화 없었죠. 예. 저희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가 김대근 대표에게 준 송금한 내역, 그 입금 내역 조회서를 한번 저희가 한번 볼까요? 영수형하고는 통화 안 해 아예? 얘기를 했더니 한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네 차례인가요? 네네. 네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뭐 돈이 어쨌든 간에 네. 온 거구만요. 그 본인이 월급쟁이인지 과장을 하려고 그런 건지 예.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보냈어요. 몇 차례. 5월부터 19년 1월까지. 그래서 저는 진짜 월급쟁이니까 네.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네. 더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대장동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나쁜 적이. 근데 그거 돌려줘야죠. 아니 근데 로비는 또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비는 했지만 예. 노력은 했지만 예. 뭐 최종 뭐 성공 못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예. 반을 돌려주든 예. 아니면 너무 김 대표님이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닌가요? 그걸 돌려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힘드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도를 돌려준 거는 그 정도만 자기가 썼고 나머지는 줬다라는 뜻인 건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벌었잖아요 지금. 예. 어찌 됐든 지금 나오네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5월 18일, 2018년 9월 21일, 2018년 9월 21일. 그러니까 9월 21일 날은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 1월 31일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0만 원이 김만배로부터 들어온 게 이게 조회가 되네요. 분명히 700만 원이 어쨌든 들어왔네요. 맨 밑에는 새벽 1시에 보냅니다. 1시가 넘어서. 아 새벽 3시 같은데요? 3시네요. 예, 3시요. 예. 저거는 뭐 전자뱅킹으로 했겠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 전자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아마 했겠죠. 새벽 3시니까.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2018년 지금 저 돈을 줄 때쯤이면은 2018년, 2019년이면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한참 하고 이제 막 수익이 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돌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저는 그리고 어찌 됐든 제가 패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일부는 사람이라면 좀 해야죠. 그리고 월급쟁이라면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한 거예요. 더 월급쟁인 줄 알고. 그럼 벌었으면은 돌려줘야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그 앞서 예고드렸던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을 2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는 KBS 시사 직격에서도 일부가 방송되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가 녹취 파일을 들려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대근 대표하고 박영수 특검 밑에서 그 법무법인 산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밑에서 같이 일했던 변호사가 통화한 내용인데요. 이건 언제 통화한 건가요? 어떻게? 김만배가 구속되고 나서 예. 그 당시에 통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21년도, 그쯤 될 겁니다. 2021년도. 예. 그 K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박영수 밑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뭐 에피소드지만 박영수가 사임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래도 계속 도와주라 몇 번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랑 형 동생이 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하고 하면서 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해서 진짜 몰래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들켜갖고 혼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저는 그거죠. 박영수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소방관 아닙니까? 저 사람 변호인이에요. 저는 의뢰를 했고. 그러면 불을 꺼줘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박영수는 불이 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제가 타 죽든지 가족들이 죽든지 상관없고 가버렸고 거기에서 불을 끌려고 도와주고 있는 옆에 변호사마저도 야, 불 꺼주지 마. 죽게 내버려도 그 뜻입니다. 밑에 변호사한테도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걸려서 절 도와줘서 혼났다. 이게 박영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그 의도가 처음부터 사임했던 의도가 여기에 다 나오는 거죠. 패소하게 만든 거죠. 예, 그리고 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뭐 대체로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네요. 그럼요. 저는 당시에 이제 2년 동안 보다가 저는 안 만났고 이 친구는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었죠. 저 강남까지 갔으니까요, 같이. 그러니까 법무법인 강남. 네, 거기까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뭐 5, 6년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상당히 뭐 박영수 특검 그 사이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또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녹음 파일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형하고는 통화 안 해, 아예?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면 내가 얽히지. 아, 잘. 지금은 이 양반은 연락하면 그죠? 아유 맞아. 아이. 지금 야, 이 양반은 너무 해먹었더라. 아이, 지 너무 해먹었지? 형도 얘기했잖아. 막내라 제주도 막내라 식탐 많고 식당 가면 반찬 다 싹쓸했잖아. 맞아. 우리는 알잖아. 그 정도 친밀도가 있는 박영수 아니야. 그렇지. 박영수는 남이가 많아. 배려를 못했어. 아휴, 잘 나간 끝에 한번 잡힌 거야, 그 특검이, 그때. 나도 축하드리고, 참, 나도 고마워했건, 나 도와줄 것도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해먹을 줄 몰랐지. 근데 난 알았어. 근데 자기가 공직을 있었기 때문에 고문까지 했잖아, 고문까지.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막판에 어려워지니까 너무 헤쳐먹었네, 끝에? 만배통에서도 앞에 게 걸렸는데 그만뒀어야지. 야, 근데 아우야. 지금 그게 만배는 허수아비고, 응? 맞아. 진짜 자기는 주인은 저 이재명이냐, 박영수냐? 아유, 난 그게 뭐, 그래, 맨날. 아유.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그래, 한번 얘기하자. 에이구, 왜 그런 것도 몰라? 안 보여? 아니, 나는 이재명 같은데, 박영수도 지분 있는 것 같아. 아, 박영수 집이 있어요.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녹음 파일 보면은 그 K 변호사가 예. 이렇게 쳐먹을지는 정말 몰랐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대장동 사업을 네. 염두에 둔 예. 뭐 55 클럽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딸 그 입사하고 네. 그다음에 11억 원 대출금,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예, 분양 예. 뭐 등등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검장까지 지낸 공직자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먹었을까? 적당히 해먹어야지. 네. 요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대장동 사업의 주인은 누구냐? 이재명이냐, 박영수냐? 여기서는 이재명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측이냐, 네. 박영수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물론 그 지분의 주인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박영수 지분이 있어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박영수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 입에서 나왔어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친구 얘기가 맞다고 봅니다. 예. 또 언론에서 많이 또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아니면은 뭐 김만배가 그 뭐 못 나서게 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박영수가 안 나서니까 김만배가 알아서 챙겨주는, 실제는 안 가지고 오픈된 상태에서는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사이드로 가져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게 불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실상 뇌물이 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둘만의 뭐 관계가 있겠죠. 그러나 그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금융 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분을 취득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대장동 사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서 고문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고문료를 월 1,500만 원인가요? 네. 요걸 받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는 구속됐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놈 참, 아이고 나쁜 짓 많이 했어. 아니, 나쁜 짓 하든 벌 안 받아도 쳐버리면 씨발 나도 깜빡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형님? 아이 1,000억이 지 거야. 허수아비지. 다 눈꼴이 알잖아, 우리. 남욱이랑은 친했어? 아니, 나무는 안 친해. 그냥 쓰레기야. 강남에만 잠깐 있었지 그건. 그거 하기 전에 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자리 만들려고, 회의 자리 마련하려고 들어온 거야.
맞아. 뭐 언론에 나와. 나도 수행식을 많이 하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다른 사건들을 뭐 하더라고 그런 걸. 이상하다 했어. 그 토지 수용 관련된 거 말이야. 그 전문가가 아니니 뭐야 이랬거든 내가. 그래서 나 지켜보고 있었죠 사실. 근데 뭐 영수형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아 너냐. 영수형은 지분을 많이 먹었나 봐. 그러니까 이미 다 망가져. 안 보여요? 아 보이는데. 알잖아 보여. 대부분 자주우지한 것 같아. 지분 많이 가지고. 아유 씨. 자기가 특검 가기 전에 6개월 전에 거기에 고문료 갔잖아. 월 고문료가 1,500이래요. 근데 나 그 상황을 알잖아. 응. 그때 300에서 500씩 받던 거 옷 벗고 나오셨을 때. 맞아. 그 20개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어서 소지인도 얘기했고 나는 그 보고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약대까지 그냥 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되기 6개월 전에. 그러면 일반 고문료가 그 양반이 300에서 500이야. 근데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그건.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6개월 받으면서 멈칫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뜬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최순실이랑도 진짜 연결돼 있나 봐. 다 연결되는 거야 이게. 더러운 세상이야. 알지, 나도 알지. 내가 잘 알지. 근데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럴 거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나는 1년 했고, 그지? 나한테도 그랬어, 술 먹고. 뭐라고? 아이, 무시 못할 후배들이 내 거 하지 말라, 내 거 변호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나한테. 내가 계속 해달라 그러니까. 네 이름이라 해라 그랬잖아, 네 이름으로. 형도 알잖아. 나는 의리잖아. 그래, 알지. 형한테도 의리로 내가 영수형 하지 말라는데. 근데도 했잖아, 1년 동안. 그래, 진짜. 내가 욕먹었잖아. 맞죠, 자네가 나한테 그 욕먹었단 소리도 하고 그러잖아, 그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형한테 얘기했잖아. 야, 대도니까 하지 마, 그러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나하고 지분율은 있지만 내 형을 소개한 사람이 영수형인데 영수형이 하지 마 이러는데 내가 그냥 하는 건 진짜 싸가지잖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했잖아. 그래, 내가 자네 도와준 거 내가 잘 알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박영수 같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요. 그래, 그 사람 벌 받아야 돼. 내가 그래갖고 박영수랑 저 김만배 언론에 지금 얘기해놨어. 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네요. 그 K 변호사가. 예? 박영수 같은 사람이 잘 되면 안 돼. 아, 그러니까는 본인도 박영수의 실체를 본 거죠. 박영수 밑에서. 그렇죠? 박영수 특검 정확히 밑에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검 가기 전에 이제 월 1,500만 원의 이제 고문료를 받았다는 건데 그게 업계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높은 거죠. 수준의 고문료인 예. 거죠. 월이죠, 월.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뭐 박영수 특검 정도면은 보통 300이나 좀 많으면은 500 정도의 고문료나 자문료를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걸맞는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렇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예. 예.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지금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그거 그런 역할 검찰에서 뭐 지금 압수수색하고 부행장 우리은행 부행장 부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지금 좀 잘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그 역할이 무엇인지. 예. 근데 사실 너무 뒷북이에요. 글쎄 그 박영수 관련 예. 50억 관련 수사는 너무 뒷북이고요. 그리고 뭐 이미 그 사이에 압색을 안 한 사이에 뭐 숨길 거 있다고 한다면은 뭐 숨겼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거기 그 자리에 뭐 집에 자택에 사무실에 그대로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증인들이죠 이제는. 네, 그렇죠. 당시에 증인들이 정확하게 증인을 한다면은 네. 밝혀질 그러니까 아무튼 겁니다. 뭐 증인들 그다음에 정확한 뭐 자금 추적, 계좌 추적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통해서 맞습니다. 혹시라도 차명으로라도 뭐 있는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밝혀내서 진짜 이거 그 어떻게 분양업자 그 이기성 씨 친척. 예. 그 양반부터 그 양반 계좌를 뒤지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대장동 그 사업에서 분양업자. 분양으로 했던 거기가 그 박영수의 뭐 외할머니인가요? 인척. 예, 뭐 이렇게 손장가 뭐 그렇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친인척이죠. 예. 인척. 예. 아무튼 뭐 그 박영수 특검도 대장동 사업에 지분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의 증언이 주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박영수 특검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구의 사실이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지분은 없고 나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없다. 네. 그저 법률 고문 정도만 해줬을 뿐이다. 예. 그것도 월 1,500만 원 받고요. 예. 아 정말 변호사 할만 하겠어요. 이 정도면은 정관 변호사 할만 합니다. 예. 이 보면 또 박영수 특검이 K 변호사한테 김 대표님 사건 소송에 손을 떼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또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저한테 제가 아니 그 당시에 손을 뗀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왜 저는 그랬냐면 아니 이 양반은 중수부장 고검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로만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그 강탈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고 이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중도에 수도해 버리고 제 이름으로 해라. 제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이거는 상대편 한테 지라는 얘기시고 지라는 식의 얘기인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이제 그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도와주지 말아라는 거는 이건 참 이거는 이 변호사의 윤리상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얘기죠. 일반적인 사인 간에도 그렇죠. 사인 간에도 예를 들어 저쪽 한쪽에서 뭐 누가 됐든 그걸 중도에 서주라 하더라도 그럼 나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예. 김 대표님이 성공 보수로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50억, 100억의 성공 보수를 주겠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고 이제 또 이미 그 고문료를 주고 있었고 네. 자문료를 주고 있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변호사한테는 또 하지 말라.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은 분명히 어떤 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걸- 사임할 수밖에 없는. 예, 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저를 패가망신시키고 풍비박산 만들려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누군가의 그게 누구냐? 예. 그럼 저희가 한번 직접 이 라이브 때 박영수 특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제가 박영수 특검한테 전화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그 전화를 거의 안 받으시니까 뭐 받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혹시 또 모르니까. 예. 지금 신호 오면 계속 가지요. 네. 예. 아마도 이제 뭐 이미 저장돼 있는 번호 외에는 받지 않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 역시 전화를 안 받네요. 거의 전화를 뭐 거의 받지 않는 분이신데, 자 여기까지 일단만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그 저희 녹취 파일에 보면은 뭐 제주도 막내라 식탐이 많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박영수 특검의 고향이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우리 김대근 대표님한테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 고향이. 그죠, 목포인데 네. 이제 목포 전라도 분들 만나면 전라도라고 하고 목포라고 하고. 또 목포라고 하고 제주도 좀 또 제주도라 하고 예. 이게 뭐 두 개를 같이 썼었죠. 예. 네. 근데 이게 명확하게 보면은 박영수 특검이 태어난 걸로 보자면 사실은 목포가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 아버님이 목포에서 오랫동안 향판 네. 지역 판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네. 다만 이제 할아버지가 제주도에 살았었어요. 네, 지금도 네. 거기 집이 초가집이 남아 있다고 그러고요. 네. 뭐 북제주군 초대 군수도 지내고 초대 제주읍장도 지낸 그분은 이제 손자인데 아마 그래서 제주도를 고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무튼 뭐 그 제주가 고향이든 목포가 고향이든 어쨌든 지금처럼 그런 식의 변호사로서 중간에 사임해버리고 심지어는 그 밑에 일하던 변호사한테 소송 맡지 말아라, 도와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상당히 그 변호사 윤리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맞지 않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래전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이름을 날렸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그게 이제 박영수 특검의 명성을 엄청 높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언제 그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박영수 특검이 성공을 했으니까 선거 나갈 수도 있겠다 총선에. 그런데 보니까는 뭐 총선에 기억자도 치읓자도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게 대장동 사업, 뭐 55 클럽, 뭐 가짜 수산업자 사건, 뭐 이런 것들 각종 사건에 연루된 걸 보면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검찰이 현재 그 대장동 사업 55 클럽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미 제가 뒷북 수사라고 이미 한 두어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그 박영수 특검에 한때 그 어마어마한 명성을 드높였던 박영수 특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